안녕하세요.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입니다. 오늘은 이반 투르게네프와 그의 어머니 이야기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사진은 모스크바 아스토젠가 거리에 있는 이반 투르게네프의 박물관입니다. 투르게네프의 박물관이 있는 저택은 1812년 나폴레옹과의 전쟁 때 발생한 모스크바 화재 이후 건축되었습니다. 투르게네프 어머니 박물관 외벽에 걸린 벽화입니다. 이 저택의 소유는 투르게네프의 어머니였고 이 저택에서 있었던 일화가 소재가 된 투르게네프의 작품 무무에 등장하는 강아지 무무와 투르게네프가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박물관 밖에 세워진 투르게네프의 동상입니다. 책을 든 젊은 투르게네프의 모습이죠. 박물관 안에 들어가지 않고도 볼 수 있도록 길가에 세워져 있어서 행인들의 눈길을 붙듭니다. 박물관 내부 네피어소 앞에 있는 투르게네프의 브로마이드입니다. 관람객들이 옆에 서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배려한 것이죠. 박물관 매점에는 투르게네프의 책과 브로치, 투르게네프의 연인, 폴리나 비아르도와 관련된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저택은 1840년에서 50년까지 투르게네프 어머니가 거주하였으며 투르게네프의 단편 무무의 소재가 되었던 사건이 발생하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저택에 투르게네프 박물관을 지으려는 구상은 1990년대 초에 있었지만 정작 박물관은 2009년 10월 9일에서야 개관하였습니다. 박물관은 2015년 9월 개보수를 위해 폐관되었다가 투르게네프 200주년 기념으로 2018년 11월 10일에 재개관하였죠. 이 저택 박물관에는 투르게네프의 평생의 연인이었던 폴리나 비아르도의 악보와 그녀의 초상화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투르게네프가 벨린스키, 네크라소프, 악사코프 형제 등에게 보낸 편지 원본과 투르게네프의 초상화 등도 전시되어 있죠. 사진은 투르게네프의 친필 서류와 장갑, 책찍입니다. 그리고 투르게네프의 데스마스크와 손 모형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투르게네프의 손은 생각보다 마르고 섬세하고 작았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투르게네프 어머니의 유품 등이 보관되어 있고 투르게네프 어머니가 사용했던 거실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사진은 투르게네프 어머니의 침실과 책상입니다. 19세기 중반의 러시아 귀족 가문의 인테리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저택 마당 한켠에는 커다란 떡갈나무가 자리하고 있는데 투르게네프가 유소년기를 보낸 아리올에서 가져온 묘목이 자란 것입니다. 투르게네프의 어머니 바르바라는 1840년 9월 16일자 투르게네프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내게 아름답고 아담한 모스크바 집이 생겼단다. 이 집의 공기는 온화하고 따뜻하고 건조하고 평안하구나 라고요. 당시 베를린에 머물렀던 투르게네프가 이 집을 처음 방문한 것은 1841년 5월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페테르부르크에서 아리올의 영지 스파스커의 루토비노보로 갈 때 자주 들르곤 했다고 하죠. 작가는 1844년부터 45년에는 이 저택에서 봄을 2번 나기도 했습니다. 이 저택에는 정원으로 창문이 나 있는 투르게네프의 방이 있습니다. 투르게네프의 생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해서 꾸며 놓았습니다. 또한 실제 투르게네프가 사용했던 책상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1850년 11월에 어머니 바르바라가 저 세상으로 떠나자 투르게네프는 2달을 이 집에 머물면서 상속 문제를 정리하였습니다. 1851년 이후로는 투르게네프는 이 집을 더 이상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 이 집에는 투르게네프의 먼 친척이 살기도 하고 투르게네프의 사촌 바라틴스키 집안이 거주하기도 했습니다. 이 집에서 생애 마지막 10년을 살았던 투르게네프 어머니 바르바라 페트로브나 투르게네바의 천연적 성은 루토비노바였습니다. 투르게네프의 아롤 영지 스파스코의 루토비노보에 루토비노바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이 영지가 투르게네프 아버지의 것이 아닌 어머니의 소유였다는 것을 말해주죠. 투르게네프 어머니의 삶이 궁금해집니다. 투르게네프 어머니 바르바라의 형상은 작품 무무에서 뿐만 아니라
첫사랑과 사냥꾼의 슬기 중 뿌닌과 바부닌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바르바라는 1787년에 태어났는데 유복자였습니다. 8살 때까지는 친척 집에서 지냈고 어머니가 재혼한 후에는 계부의 집에서 살았지만 매질까지 당하며 온갖 수모를 겪었다고 합니다. 바르바라가 1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계부의 집을 떠나 숙부 이반 루토비노프가 사는 스파스커의 루토비노보로 도망쳤습니다. 숙부는 바르바라를 집에서 교육시켰는데 숙부의 성격도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지참금도 없이 노처녀로 늙어가던 바르바라는 1813년 숙부가 죽자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28살에 바르바라는 농노 5,000명을 거느리고 아롄 지방과 그 주변 지방들의 마을을 소유한 막대한 자산가가 된 것이죠. 노처녀의 미녀는 아니었지만 지창금 많은 신부였던 바르바라는 자신보다 6살 아래였던 22살의 몰락한 가문 출신 중이를 사랑하게 되어 결혼하였습니다. 반면 잘 알려져 있다시피 가난했지만 미남이었던 뚜르게네프의 아버지는 연상이었던 바르바라의 재력을 보고 결혼한 것이었죠. 바르바라는 커다랗고 빛나는 눈을 빼고는 얼굴에 예쁜 구석을 찾아보기 힘든 추녀였다고 합니다. 넓은 턱과 큰 콧구멍을 가진 데다가 천연두로 얼근 자국까지 있었다고 하죠. 뚜르게네프의 어머니는 성격이 남자 성격에 가까웠고 말타기를 좋아했으며 엽총으로 총 연습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과 어울려 당구를 치곤 했죠. 1816년 1월 14일에 아르레 스파스커의 영지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결혼 후 아들 셋을 연년생으로 낳았죠. 1821년 뚜르게네프의 아버지는 대령으로 퇴역합니다. 이후 뚜르게네프 가족은 세 아들을 데리고 유럽을 다니며 살다가 1827년 자녀 교육을 위해 모스크바에 정착합니다. 이 시기에 첫사랑에서 묘사된 아버지의 외도로 인해 심각한 가정불화를 겪게 되죠. 아버지가 첫사랑의 여주인공 지나이다의 원형인 옆집 공작의 딸 샤옵스카야와 사랑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뚜르게네프 가족은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사하게 됩니다. 뚜르게네프는 미남의 멋쟁이였던 아버지를 여자 마음을 낚는 위대한 낚시꾼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첫사랑에서는 아버지와 작가의 부자 관계를 짐작하게 하는 서술이 나옵니다. 작품 속 주인공 블라지미르는 아버지의 나에 대한 태도는 이상했다. 그리고 우리 둘 사이의 관계도 기묘했다. 나중에 아버지의 성격을 분석해보고 아버지는 나에게나 가정생활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다른 것을 사랑했으며 그 즐거움에 열중해 있었던 것이다라고요. 뚜르게네프의 어머니는 세 아들, 즉 니콜라이, 그리고 작가가 된 이반, 그리고 병약해서 16살에 사망했던 세르게이 외에 혼내자로 딸을 하나 두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바르바라 보그다노비치 로토비노바였습니다. 보그다노비치라는 말은 주로 사생아나 혼외자에게 붙였던 성으로 신이 주신이라는 뜻입니다. 딸 바르바라는 뚜르게네프의 집에서 수양딸처럼 자라게 되는데요. 후에 작가 뚜르게네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수기를 남겼습니다. 딸 바르바라는 뚜르게네프의 어머니가 주치의였던 안드레이 베르스와의 사이에서 낳은 것이었습니다. 안드레이 베르스는 후에 궁정의사까지 지낸 인물로 당시 기혼이었습니다. 딸이 셋 있었죠. 그중 둘째 소피아는 후에 러시아의 대작가 레프 톨스토이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뚜르게네프 어머니는 아들들보다 딸을 아주 귀여워했으며 옷차림 등에도 더 신경을 써주었다고 합니다. 1834년 뚜르게네프의 아버지는 갑작스럽게 사망합니다. 당시 뚜르게네프의 어머니는 해외에 머물고 있었는데 주치의 안드레이 베르스와의 사이에 임신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였죠. 안드레이 베르스도 함께였습니다. 뚜르게네프 어머니는 남편의 장례식에 참석하러 러시아로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나 지나서 러시아로 돌아오죠. 셋째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페트르부르크 스몰렌스커의 묘지에 묻혔던 뚜르게네프의 아버지 묘에는 묘비도 묘석도 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묘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으며 낭비일 뿐이라고 어머니가 반대했기 때문이었죠.
결국 뚜르게네프 아버지의 묘는 후에 유실되고 말았습니다. 뚜르게네프의 어머니는 남편 사후에 더 전횡을 부렸으며 성격도 제멋대로 변해갔다고 합니다. 해외여행을 비롯해서 곳곳을 여행했지만 모스크바와 영지에 머물 때는 꽃을 가꾸는 일에 심취했습니다. 해외에 머물고 있는 작가 뚜르게네프에게 진귀한 꽃씨를 보내달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일찍 죽은 셋째 아들 외에 큰아들 니콜라이와 둘째 아들 작가 이반 뚜르게네프는 여자 문제로 어머니의 속을 꽤나 썩였습니다. 큰아들 니콜라이는 젊은 시절에 창녀들에게 빠져 지내다가 지참금 하나 없는 궁정시녀였던 안나 슈바르츠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이 결혼으로 어머니의 노여움을 샀고 상속에서도 제외당했죠. 그는 군인이었지만 출세와는 거리가 멀었고 일찍 퇴역하고 맙니다. 뚜르게네프 어머니는 나중에 큰아들을 용서하고 모스크바 자기 집 근처에 허름한 집 한 채를 사서 아들네를 들였죠. 하지만 자신의 집에는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들 내외를 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뚜르게네프의 어머니는 작은 아들 이반 뚜르게네프에 대해서도 이렇게 못마땅해 했다고 합니다. 소설을 쓴답시고 허송세월을 보내며 해외에 머물면서 여가수 뒷공무니만 또 따라다닌다고요. 여가수란 프랑스의 여가수 폴리나 비아르도를 말합니다. 뚜르게네프의 평생 연인이었죠. 어머니는 돈으로 두 아들을 자지우지하려 했지만 두 아들은 어머니의 손에서 벗어나려고만 발버둥 쳤습니다. 뚜르게네프 어머니는 해외에 머물 때도 집안 경제는 꽉 틀어지고 있었다고 하죠. 작가 뚜르게네프도 어머니의 눈치를 상당히 봐야 했으며 어머니 곁에서는 아무도 자유롭게 숨쉴 수 없으며 어머니는 모든 사람을 괴롭히는 자신의 권력만을 믿는다라고 한탄하곤 했습니다. 어머니의 성격은 실제로 전제적이고 난폭했으며 변덕이 심했다고 하죠. 또 지나치게 감상적이 되었다가도 곧 단호한 성격으로 바뀌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자주 의심하여 괴롭히곤 했죠. 뚜르게네프는 어린 시절 회초리를 맞지 않고 보낸 날이 없을 정도로 엄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대해 밝은 기억이 거의 없고 어머니를 불처럼 무서워했다고 해상할 정도였다죠. 작가 이반 뚜르게네프는 대학생 때인 1842년 어머니의 영지에 갔다가 속옷 재봉사로 고용된 처녀 아브도티아 이바노바를 만납니다. 뚜르게네프는 그 처녀에게 반해서 사랑을 나누게 되었죠. 어머니의 반대로 둘은 헤어졌지만 그 처녀는 딸을 낳았습니다. 그 딸을 뚜르게네프 어머니는 집으로 데려와서 하녀처럼 키웠다고 합니다. 딸의 존재를 모르던 뚜르게네프는 1843년 겨울 페테르부르크에 순회 공연을 하던 운명의 여인 폴리나 비아르도를 만나게 됩니다. 세비야의 이발사를 공연하는 중이었죠. 그리고 평생을 그녀 곁에서 맴돌게 되는 치명적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뚜르게네프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프랑스 여가수 폴리나 비아르도 곁을 맴돕니다. 그리고 그녀의 품에서 결국 숨을 거두었죠. 뚜르게네프와 폴리나 비아르도의 사랑 이야기는 다른 편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1850년 어머니의 병환 때문에 러시아로 귀국한 작가 뚜르게네프는 이미 8살이 된 자신의 딸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는 딸을 프랑스로 데려가 폴리네트라고 이름 짓고 폴리나 비아르도에게 양육을 맡기죠. 뚜르게네프는 나중에 상당한 지차금까지 챙겨서 딸을 시집 보내지만 딸의 인생은 평탄치 못했습니다. 뚜르게네프의 딸의 이야기는 다른 편을 참고해 주세요. 1850년 11월 16일 뚜르게네프의 어머니는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 돈스코이 수도원에 안장됩니다. 어머니 사후 두 형제는 상속 문제로 몇 년을 끌다가 1855년 3월에서야 귀족 재판소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 니콜라이는 농로 1360명과 부속 영지를, 작가 이반 뚜르게네프는 농로 1925명과 부속 영지를 상속받았습니다. 뚜르게네프의 생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여성은 물론 평생의 연인 폴리나 비아르도였지만 어머니의 영향 또한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뚜르게네프의 어머니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의 조예가 깊었으며 바실리 주콥스키, 알렉산드르 푸시킨, 니콜라이 까람진 등 당대 최고의 예술가나 작가들과 자주 교류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영향을 작가 뚜르게네프도 받은 것이었겠죠. 그리고 뚜르게네프가
농노제를 반대하였던 것도 어머니의 전제적인 성격과 농노들에 대한 가혹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